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추운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올 한 해 2026년 호텔업이 그다음에 숙박업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작년 말일 지나고 나서 올해 1, 2월 객실 단가들이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아마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은 좀 객실이 잘 안 차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3월 달에는 객단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특히 BTS 공연이라든지 관련된 우리 K컬처, K팝 관련된 공연들이 있을 때는 객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관광공사에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관련된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분들이 취임을 하면 그다음 뭐 취임 포부사도 있을 거고 관련된 이력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력을 봤더니 제일교획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인,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라든지 이쪽의 출신이 아니라 전문가가 왔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취임사에서 포부를 듣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하는 업에. 그 중에 하나가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요. 2026년, 7년, 8년 이제 3년 정도 남았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야 3천만 명 가능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27년까지 했던 목표치도 지금 또 수정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2028년까지 3천만 명이 안 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천만 명 중에 10%를 빼면 2,700만 명이죠.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뭐 3년 기간을 나눠보면 2025년 기준으로 거의 한 19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방한했던 때가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 1750만 명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100만 명 이상 넘어가는 수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러프하게 19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2700만 명을 나눠보면 매해 한 30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우리가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의식주 중에 주와 관련된 부분, 숙박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부분보다 과연 이렇게 증가하는 외국인들이 과연 어디에 스테이할까, 어디에 머물까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숙박을 하려면 호텔이 됐던 모텔이 됐던 에어비앤비가 됐던 게스트하우스가 됐던 이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호스텔로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들려는 거는 객실 한 30개 미만의 숙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만약에 호스텔로 재건축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겠죠. 철거를 하려면 해체 심의도 받고 관련된 인허가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전보다 점점 더 강화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2019년도에 1750만 명을 넘어서서 190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숙박시설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수치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객실이 100개 정도 되는 중형급의 호텔들이 빠르게 공급돼야
지금 증가하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수요 공급을 맞출 텐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양극화 때문에 지금 많은 차이들이 있죠. 특히 서울이나 뭐 부산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몰리는 지역들은 숙박난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보다는 호텔이나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작은 인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방향 같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관련된 호텔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 호텔과 관련된 주식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 보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GS 계열의 GS P&L이라든지 호텔 신라는 이제 면세점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요. 객실을 위주로 하는 호텔과 관련된 주식들은 아마 여러분들 작년 말과 비교해 보셔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객단가겠죠. 고객들이 스테이하면 ADR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객실 단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전망을 분석한 것들을 봤더니 ADR이 올해에만 적어도 30%에서 50%가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가 숙박시설도 특급 호텔처럼 50%가 30%가 올라가지 않더라고 해도 20%만 올라간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숙박업소의 가격만 한정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뭐 점심도 사 먹고 시장도 보고 쇼핑도 하곤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객실 단가도 올 한해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저도 뛰고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더 확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객실 단가가 객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드리냐면 아마 주변에 보시면 저희 호스텔 코리아 요 숙소도 이제 12년 만에 지금 층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운영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피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많은 숙박업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객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제가 인테리어나 이 건축 부분들도 견적을 받아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번에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코로나 전인 뭐 2018년도, 2019년도에 확장하고 5, 6년 만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고 얼마나 놀라냐면 심하면 2배 이상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숙박업소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는 또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객단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게 수요 공급인데 이 숙박 시장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숙박업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오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객단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과 틀리게 우리가 만약에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커피 전문점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인허가도 숙박업소에 비해서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호스텔 관련된 인허가를 진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고 그리고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고객들에 비해서, 늘어나는 관광객들에 비해서 수요 공급 면에서 탄력적인 게 아니라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4, 5년 동안은 아주 시장이 좋으니까요. 고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